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행복한 신혼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운 솔로가 되었네요. 요즘 대리효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혼일 때에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해보니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가능한 일이 되더라고요. 사실 효자라는 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위해준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데 이 대리효도를 하면서 정말 좋은 효자들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한답니다. 제가 정말 기가 막힌 대리효도남을 만났는데요. 제 이야기를 한번 공감해 주시겠어요?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연애를 할 때에도 서로에게 정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었답니다. 남편은 정말 착하고 순진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쉬는 날에도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고 틈나는 시간마다 저를 챙겨주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홀시모 외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홀시모의 외아들이었고 저는 이남 이녀의 부모님 모두 계시는 집안이었죠. 저보다 훨씬 더 사랑을 듬뿍 주는 남편을 보면서 가정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재훈 씨는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잘해줘?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바로 재훈 씨 같아. 예전에는 남자친구랑도 자주 다투기도 하고 기분 나쁜 적도 있었거든? 근데 재훈 씨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 우리 벌써 2년이나 만났는데 재훈 씨랑은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웠지? 진짜 신기하지 않아? 그러게. 나도 은정 씨 만나기 전에는 여자친구랑 자주 다퉜는데, 은정 씨랑은 한 번도 안 다툰다니까? 이런 게 잘 맞는다는 거겠지? 그래서 나는 얼른 은정 씨랑 결혼하고 싶어. 단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 은정 씨 집에서 우리 집 사정을 다 이해해 주실까? 그게 걱정이지 뭐.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곤 하지만, 솔직히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걱정하실 수밖에 없잖아.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이야.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재훈 씨 보면 단번에 마음에 들어할걸? 재훈 씨만큼 날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엄마 아빠는 벌써부터 궁금해해. 얼마나 좋은 사람이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잘해주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도 이미 다 아셔. 내가 미리 말했어. 괜찮지? 아니, 나도 재훈 씨랑 얼른 결혼하고 싶은데 재훈 씨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나는 재훈 씨 2년 보는 사이에 더 믿음이 돈독해진 것 같아. 우리 집에서도 솔직히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 정말 인성 바르고 곱게 컸다는 건 더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면서 재훈 씨 얼른 보고 싶으시대. 정말? 와, 진짜 감동이다. 사실 내가 홀어머니 외아들이라고 하면 다들 왠지 모르게 꺼리거든. 솔직히 엄마가 어릴 적부터 나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것도 맞고, 나도 엄마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것도 맞지만, 엄마는 항상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엄마는 나를 정말 어른으로서 존중해주고 사랑도 해주셨어. 그래서 아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께 얼른 인사드리고 싶다. 우리 은정 씨도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진짜? 나는 정말 재훈 씨 어머님 궁금해. 어떻게 재훈 씨를 이렇게 곱고 올바르게 키웠을까 생각이 든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은 자식들도 많고 엄마 아빠도 다 일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크기도 했는데도 나도 한편으로는 철없고 어린 구석이 있거든. 근데 재훈 씨는 그런 게 없어서 참 신기해. 일찍 철들었나 싶다가도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깊은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어머님이 키우셨을까 정말 궁금하고 얼른 뵙고 싶어. 그래. 다음에 엄마랑 한번 약속 잡아서 보자. 은정 씨도 한번 보면 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거야. 우리 엄마 진짜 쿨하시거든. 보통 홀 어머니라고 하면 아들한테 엄청 집착하는 걸 떠오르는데 우리 엄마는 지금껏 전혀 안 그러셨어. 신기하지? 우리 엄마가 신세대시라니까. 다음에 꼭 한번 시간 내서 양가 부모님 뵈러 가자. 남편은 홀 시모께서 어릴 적부터 어렵게 키웠다고 말을 했어요. 정말 사랑으로 키웠고 성장하면서 어른으로서 존중하면서 키우셨다고 했죠.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왜 남편이 이렇게 사랑을 듬뿍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형제들도 많고 부모님도 모두 계셨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핍된 것이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이 결핍을 만드는 건 아니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라면 시모와 남편의 생활이 잘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대학 진학 때문에 따로 자취를 했는데 저와 연애를 하면서 명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본가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재훈 씨, 이번에 휴가 때 본가에 내려갈 거야? 저번에도 명절에 바빠서 하루만 있다가 왔잖아. 어머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지 않아? 재훈 씨 이번에 쉴 때 같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님도 그때 뵈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재훈 씨도 오랜만에 어머님 얼굴 뵙는 거 아니야? 우리 이번에 주말에 한번 같이 가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재훈 씨는 우리 부모님 뵙고 왔잖아. 엄마? 아, 글쎄.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뭐. 엄마가 워낙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되실까 모르겠어. 엄마가 나 독립하고 나서는 혼자서도 엄청 바쁘시거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친한 친구분들이랑 주말이면 여행 가시니까 나보다 더 바쁘셔. 어떻게 체력이 그렇게 되나 몰라. 이번에 휴가 때는 본가에 가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여행 가까운 곳으로 갔다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도 뵙고 왔는데 재훈 씨 어머님 뵙고 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재훈 씨랑 여행 갔다 오면 너무 좋지. 그래도 어머님 이참에 뵙고 오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많이 바쁘셔? 미리 한번 연락드려보고 시간 안 되시면 다음에 만나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어머님 저번에도 약속 있으시다면서 못 볼 것 같다고 하시더니 주말마다 정말 바쁘신가 보다. 그렇지? 엄마가 아마 나 키우면서 그동안 밖에 못 나갔던 거 이제야 즐기시는 모양이야. 요즘은 매일매일 친구들이랑 산이며 바다며 놀러 가느라고 아들은 잘 챙기지도 않으시더라고. 이런 시어머니인데 결혼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갑자기 아들이라고 챙기는 게 더 이상하지 뭐. 어쨌든 우리 집은 이런 분위기야. 엄마도 쿨하시고 나도 그런 엄마 존중하고. 와, 진짜 대단하다. 그만큼 재훈 씨랑 어머님이 함께한 시간이 돈독하니까 그런 거겠지? 재훈 씨나 어머님이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집 저번에 갔을 때 봤잖아. 엄마가 나 옷 입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시는 거. 아, 우리 엄마는 아직도 내가 어린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밖에 나가면 옷부터 챙기신다니까? 정말 우리 엄마도 그렇게 쿨하셨으면 좋겠다, 진짜. 은정 씨는 딸이라서 그런 거고, 나는 아들이니까 그렇지 뭐.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게 다르니까. 나도 엄마가 그냥 집에서 나만 바라보는 것보단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아. 아마 은정 씨랑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는 안 변할 거야. 아마 세상에서 제일 쿨한 시어머니라 은정 씨가 더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2년의 연애 기간 동안에도 세상 제일 가는 쿨함을 보였던 시모와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어떤 일이든지 간섭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를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태도가 변했는데 어떤 준비를 하던지 시모는 혼자인데 라며 걱정하는 말을 항상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드레스 투어 가보는 건 어때? 결혼식까지는 아직 넉넉하게 남았는데 사실 나는 웨딩드레스 일찍 고르고 싶어서. 재훈 씨 시간 될 때 맞춰서 가면 좋을 것 같아. 샵은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괜찮은 곳 알아봤거든? 요새는 남자 턱시도도 다양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처음 웨딩 촬영하는 건데 우리 옷도 많이 입어보고 사진 촬영하는 건 괜찮지? 딱 3곳만 가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은정 씨, 우리 드레스 투어 할 때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엄마가 웨딩 드레스도 안 입어보셔가지고 엄청 궁금해 하셔. 내가 말했었나? 우리 엄마 미혼모라서 결혼식도 못 올리셨다고. 그래서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고도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은정씨 드레스 투어 할 때 같이 껴서 한번 입어볼 수도 있나? 엄마가 혼자라서 내가 신경 쓰여서 그래. 어? 아, 뭐, 그래. 그러고 보니 어머님께서는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같이 가면 나야 여러 의견 들을 수도 있고 너무 좋지 뭐. 근데 내가 고른 곳이 거의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곳이라서 어머님께서 괜찮아 하실까 모르겠네. 내가 내일 한번 샵에 전화해서 물어볼게. 혹시 피팅만 할 수 있냐고. 내일 물어보고 말해줄 테니까 그때 어머님께 연락드리면 될 것 같아. 아니. 내 말은 피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웨딩 촬영할 때 엄마도 혹시 드레스 입고 촬영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말이야. 좀 그런가? 아니,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엄마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걸 나만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미안해서. 엄마는 나 키우느라고 고생하느라 재혼도 못 하셨는데, 뭔가 내가 염치 없는 기분이랄까? 아, 그래? 뭐 재훈 씨가 그렇게 느낀다면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머님 혼자서 촬영하시는 건 어머님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 그때는 나도 웨딩드레스 계속 갈아입고 머리도 바꾸고 하느라고 어머님도 내가 못 챙기고 재훈 씨도 바쁠 텐데. 어머님 혼자서 계시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지 않겠어? 차라리 다른 날에 어머님 따로 촬영 잡아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역시 좀 그렇지? 그래.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어. 안 그래도 은정 씨가 주인공인데 엄마가 거기에 끼면 좀 그렇고 신경 쓰이잖아. 에이, 그럼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테는 안 된다고 말할게. 안 그래도 엄마가 엄청 물어보긴 하셨거든.
혹시라도 되면 같이 가서 사진 한 장만 남기고 싶으시다고. 소원이라고 해서 내가 좀 신경 쓰였는데 그냥 따로 한번 알아보지 뭐. 내가 엄마 혼자라서 신경 쓰였나 봐.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남편은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러 가는 날에도 계속해서 얼굴이 어두웠어요. 드레스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관심도 없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면서 기분이 상했고, 결국에는 남편과 그날 처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표정은 괜찮았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막상 결혼을 할 때가 되니 혼자 계실 엄마 생각에 마음이 심란할 수 있다면서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참고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얼마 지나고 나니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매일 치고받고 싸웠던 가족들이 왠지 애틋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시무혼자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더 애틋해지겠지라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신혼집 가구와 가전, 물품들을 고르러 가는데 둘만 사는 것 치고는 모든 걸 대형으로 고르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보니 안 될 것 같아서 남편 손을 이끌고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재훈 씨, 오늘 진짜 이상하다. 우리 가전제품이랑 가구들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보고 있어? 재훈 씨 소소하게 우리 둘만 살 공간으로 꾸미자고 하더니만 지금 고르는 건 무슨 매일매일 손님들 초대할 것처럼 고르고 있잖아. 우리 이렇게 큰 사이즈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투룸에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순 없어.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실은 우리 그냥 좀 대출이라도 받아서 방 3칸짜리로 가면 안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을까? 아니, 넌 애용 찜찜해서 말이야. 이제 나 결혼하고 나면 엄마는 진짜 혼자인데 누가 옆에서 돌봐주나 싶기도 하고 그냥 작은 방 엄마 내주고 같이 살면 안 될까?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은정 씨네는 식구들도 많고 부모님도 다 살아 계시는데 우리 집은 우리 엄마밖에 없잖아. 결혼식도 너무 쓸쓸할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재훈 씨, 우리 그래서 결혼식 때 가족 사진 따로 안 찍기로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찍기로 했잖아. 그리고 혼주석도 그래서 엄마만 앉기로 했고 재훈 씨 어머님 배려해서 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재훈 씨 결혼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심란해? 요즘 들어서 재훈 씨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전이랑은 다른 사람 같아서 나 너무 걱정돼. 그리고 어머님은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신데 왜 자꾸 재훈 씨가 같이 살자고 그래? 아니야. 엄마도 나랑 은정 씨랑 같이 살고 싶어 해. 내가 물어봤어. 은정 씨만 괜찮으면 엄마는 괜찮으시대. 안 그래도 아들이랑 앞으로는 평생 살 일 없겠다 생각하니 너무 슬프셨는데 내가 같이 살까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나도 은정 씨만 괜찮다고 하면 솔직히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엄마랑 은정 씨랑 같이 한 집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진짜 그러면 안 될까? 뭐?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라고? 재훈 씨,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알지만 나는 같이 살던 가족들이랑도
하루에 한 번은 감정 상하고 다투는데 어떻게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 더 어렵고 힘들 텐데. 이건 나도 불편하지만 어머님도 재훈 씨도 불편한 일이야. 너무 어머님 걱정되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시고 우리도 자주 뵈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자주 보는 거랑 같이 사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어? 엄마가 집에서 홀로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같이 살면 빨리 발견할 수 있지만 같이 안 살면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 은정 씨야 가족들이 많아서 한 명 나와도 괜찮다 생각하겠지만 나는 나 혼자니까 그게 신경 쓰인다니까. 은정 씨, 우리 엄마 성격 잘 알잖아. 시집살이 이런 거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 은정 씨도 잘 알잖아. 어떻게 안 될까? 재훈 씨, 요즘 진짜 내가 알던 재훈 씨가 맞는가 싶네. 솔직히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이었으면 결혼 안 했어. 내 핏줄, 내 가족이랑 같이 살아도 한 번은 꼭 다투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재훈 씨, 나는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 재훈 씨가 그러고 싶으면 나랑 결혼하지 않고 어머님이랑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결혼 우리 중단하자. 남편은 결국 제가 결혼을 중단하자는 말을 할 때까지 합가를 요구했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자, 그때부터는 합가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죠. 그 뒤로 몇 주 동안 남편과는 냉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또 몇 주가 지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합가 얘기를 꺼내니 남편은 그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히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어 그랬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만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쿨하다고 했던 시모는 어디 가고 하나하나 다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나 저에게만 온갖 간섭을 하시면서 남편 앞에서는 세상 쿨한 시어머니로 연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전날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출근을 한 날 시모께서는 아침부터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전 절 걱정하셔서 전화를 한 줄 알았어요. 재훈이가 너 몸 안 좋다고 하는데 어제 저녁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아팠던 거니? 안 그래도 재훈이 요즘 몸도 안 좋은 것 같던데.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저녁상은 네가 차려야지. 아무리 몸이 안 좋다고 해도 남편 저녁상은 차리는 게 아내로서 해야 하는 도리야. 내가 오늘 도가니탕 푹 끓여서 재훈이 편으로 보냈으니까 저녁에 가서 잘 챙겨주렴. 아, 네. 근데 재훈 씨 오늘 거기 갔어요? 재훈 씨 아까 일찍 출근한다고 하면서 저보다 일찍 나갔는데 출근 안 하고 본가에 갔던 거예요? 안 그래도 어제 재훈 씨한테 저녁 챙겨서 먹으라고 해서 알아서 잘 먹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도 일하고 재훈 씨도 일하는데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어서 저녁은 거의 각자 알아서 챙겨 먹어도 돼요. 그래, 재훈이한테 안 그래도 그 말 들었다. 근데 너는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니? 네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로서 남편을 챙겨야지. 일한다고 그렇게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돼? 재훈이가 오늘 와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 애가 원래 소식하는 앤데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지 안 하던 폭식을 다 하고 갔다니까. 재훈 씨 원래 2그릇 먹잖아요. 어머님, 재훈 씨 살 너무 많이 쪄서 식단 조절해야 돼서 그동안 적게 먹었던 거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결혼했다고 식단 조절 이제 안 하겠다고 해서 원래 먹던 양만큼 먹는 건데. 어쨌든 오늘은 재훈 씨가 도가니탕 가지고 오면 그걸로 저녁 먹을게요, 어머님. 그거 푹 고운 거니까 도가니 듬뿍 넣어서 재훈이 먹으라고 하면 된다. 알았지? 소금 간은 따로 하지 말고 접시에 따로 내서 재훈이 입맛에 맞춰서 간하고 먹으라고 하고. 먹기 전에 파 송송 썰어서 넣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재훈이가 묵은 김치는 잘 안 먹으니까 새김치 있으면 그거 꺼내줘. 김치는 있니? 김치는 네가 담글 줄 알아?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 내가 김치 담그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시모는 제가 아프다고 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아프니 남편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만 걱정을 하셨어요. 남편을 통해서 음식을 보낸 것도 저는 결국 아들을 위해 보냈던 거구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시모가 말한 그대로를 믿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싸줬다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 이런 말까지 했다면서 사실대로 털어놓았죠. 근데 남편은 엄마가 원래 겉으론 차가운데 속으로는 따뜻한 사람이라면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했을 뿐이었어요. 여보, 안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한번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머님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어제 열 펄펄 나서 밥도 못 먹고 했다는데도 나한테 당신 저녁밥도 안 챙겨줬냐면서 그랬다니까? 나 진짜 너무 서운했어. 도가니탕도 당신 먹이라고 보내는 거니까 듬뿍 덜어서 꼭 당신 저녁 챙겨 먹이래. 나한테 먹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래? 아닌데. 엄마가 당신 챙겨주라고 이렇게 바리바리 다 싸서 보내신 건데. 엄마가 부끄러워서 그러신가 보다. 엄마가 좀 그런 면이 있어.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차갑게 말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바로 우리 엄마 매력이지. 당신도 아마 엄마랑 좀 더 친해지면 알걸? 엄마가 고의로 그렇게 말하신 건 아니고 그냥 쑥스러워서 그런 식으로니까 이해해. 아니,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라니까? 저번에도 갈비찜 보내신 거, 나 먹으라고 보내신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 다음날도 나한테 당신 얼마나 먹었냐면서 여쭤보시더라니까? 내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하니까 원래 고기는 여자가 많이 먹으면 안 된대. 나는 적게 먹고 당신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이번에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에이, 왜 그래?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프더니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왜 나한테는 당신 챙기라면서 말을 하시는데 엄마가 며느리 대하시는 게 어려우셔서 그래. 당신한테 그냥 할 말이 나 챙기라는 말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당신 아픈 거 신경 안 쓰신 게 아니라니까. 신경 안 썼으면 왜 나한테 음식 잘 챙겨서 먹이라고 하셨겠어. 당신 좀 예민하다. 시모에게 서운한 마음을 토로해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했고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면서 넘어가곤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거의 매일 집으로 찾아왔는데 시댁에서 신혼집까지는 1시간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찾아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보면 이미 시모는 신혼집에 와 계신 적이 많았고 남편이 퇴근을 더 빨리 해서 둘이서 같이 TV를 보면서 저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어머, 며느리 왔니?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오늘 맛있게 저녁 차려놨거든.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자.
우리는 아까 전에 밥 먹었어. 네가 퇴근이 늦어가지고 우리가 배고파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미안해. 그래도 밥 먹을 때는 내가 앞에 앉아서 말동물도 해줄 테니까 얼른 씻고 나와. 오늘은 늦어서 여기서 자고 가려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버스가 늦게 왔어? 엄마가 당신 기다리다가 너무 배고파하셔서 우리 먼저 먹었어. 오늘 저녁 엄청 맛있으니까 기대해. 아유, 나는 우리 엄마 오니까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 엄마가 매일매일 집에 와서 저녁 차려주면 소원이 없겠네. 얼마나 좋아. 집에 오면 고소한 밥 짓는 냄새, 반찬 냄새까지 엄청 행복하다니까. 당신은 안 그랬어? 그런가? 어머님, 언제 오신 거예요? 아침에 저 늦게 출근했는데 그 후에 오셨던 거예요? 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주시지. 집이라도 좀 치워놓을 걸 그랬어요. 집에 먹을 거 없었는데 장도 다 보고 오신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번 주말에 저랑 남편이랑 시댁에 간다고 제가 어제 전화 드렸었잖아요. 어머님 힘드시게 안 오셔도 괜찮았는데. 어머, 힘들 게 뭐가 있니? 아들 집에 오는데 너 나가고 내가 바로 왔나 보다. 안 그래도 집에 와서 하도 지저분하길래 내가 싹 청소하고 빨래도 다 해놨어. 근데 너는 청소할 때 왜 이렇게 구석구석 잘 안 닦고 그런 거야? 먼지가. 아휴. 그래도 집안이라는 사람이 딱 정신 차려서 꼼꼼하게 청소도 하고 그래야지. 어쨌든 피곤하겠다. 밥 차렸으니까 씻고 먹던지 먹고 씻던지. 여보, 당신 진짜 축복받았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줘.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여보 진짜 편하지? 와서 저녁 갈 필요도 없고 씻고 바로 밥 먹으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나는 진짜 지금처럼만 있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퇴근을 해도 마치 새로 회사를 출근하는 것처럼 답답한 생활이 이어지자 저는 차라리 퇴근을 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야근을 했어요.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오면 안방에서는 남편과 시모가 같이 잠들어 있었고 그 꼴을 보면서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히고 삭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넘도록 야근을 하고 오니 남편은 그제야 눈치를 채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남편과 대판 싸웠던 날이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이제 눈치 보여서 집에 못 오시겠대. 어떻게 하나 있는 아들 집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오게 만들어? 당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야근도 많지 않으면서 매일 야근에 자정 다 돼서 들어오고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고 뭐 불편하다는 거 그렇게 티내야 되겠어? 엄마가 당신 도와주려고 오는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해? 날 도와주러 오신다고? 날 괴롭히러 오시는 건 아니고? 오셔서는 집안 물건들 싹 다 헤집어서 다 바꿔놓으시잖아. 나 지금 우리 집안에 물건이 어디 어떤 게 있는지 하나도 몰라. 어머님이 싹 다 바꿔놓으셔서 내 속옷조차도 이곳저곳 찾아봐야 한다고. 그 심정을 당신이 알아? 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사진 찍어 놓으셔서 다음날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보내셔. 그 답답함을 당신이 아냐고. 엄마가 당신 살림이 처음이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나쁜 마음으로 그러셨겠어? 어떻게 당신은 엄마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려고 안 하고 이기적으로만 생각을 해? 엄마가 그래서 당신 눈치 보여가지고 이제 못 오시겠대.
당신이 이런 거 다 알고서 결혼한 거 아니야? 홀 어머니면 그만큼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거 알고서 결혼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내가 당신 친정에 하는 거 반의 반만큼도 안 해? 뭐? 우리 친정에 당신이 뭘 한다고 그딴 말을 해? 당신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 가보기라도 했어? 어쨌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뭘 했길래 내가 반의 반도 안 했다고 하는 건데? 어디 그 잘난 말 한번 들어라도 보자. 내가 들었던 건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했는데? 아니, 원래 사위는 100년 손님이야. 딸이랑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셔야지. 아, 그리고 사고 안 치고 밖에서 딴짓 안 하고 열심히 돈 벌어 오는 것만으로도 남편의 도리를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것만으로도 장인 장모님은 만족해 하실걸? 근데 당신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다 도와준다는 우리 엄마 성의 무시하는 거잖아. 와, 지금껏 그따위로 생각했었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래, 한번 따져보자. 그럼 우리 집에서 당신 저녁마다 밥 먹자고 불러봤어? 아니면 집에 찾아와서 밥 차렸으니 같이 먹자고를 해봤어? 아니면 내 딸 몸이 안 좋으니 약 사다 줘라, 밥 해줘라, 이런 말 당신은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서 당신은 그따위 말 나한테 할 자격도 없어. 결국 저와 남편은 시모가 매일 오는 것으로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집에 오는 걸 일부러 피하는 저에게 사람 성의를 무시한다며 화를 냈고, 전 진정으로 편해야 하는 집이 편하지 않음에도 이걸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실망을 했죠. 그렇게 냉전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저는 결혼을 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바로 이직을 했고, 남편보다 400만 원은 더 벌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남편은 냉전을 깨고 갑자기 저에게 축하 파티를 하자면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저는 사과를 하자는 의미인 줄 알고 동네에서 맛있다는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보니 웬일로 남편이 저녁까지 다 차려뒀었어요. 자리에 앉아 촛불을 켜서 기분 좋게 불을 끄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당신 축하해.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네. 어떻게 이직도 잘하고 대단하다. 안 그래도 당신한테 이 말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잖아. 우리 화해하자. 아무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우리 이렇게 길게 말 안 한 적 처음이잖아. 난 당신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오늘 첫 월급 받았어? 그 월급 그냥 우리 엄마한테 주면 어때? 뭐? 갑자기 월급을 어머님한테 주자는 건 무슨 뜻이야? 아니, 용돈을 드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그냥 통째로 다 어머님한테 주자고? 왜? 무슨 이유로? 당신 혹시 시댁에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자꾸 어머님이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화냈던 거고? 설마 어머님 일 있어서 집 팔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에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알뜰하신데. 아니, 어차피 나는 외동 아들이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땅이며 집이며 다 우리 재산 될 거잖아. 엄마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참에 엄마한테 월급 그거 다 드리고 우리 살림 도와달라고 하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엄마 재산도 다 우리 건데 유산 넉넉히 주실 거야. 재테크 한다고 생각하죠. 뭔 개소리야.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설마 돌았나 싶었는데 진짜 단단히 돌았구나. 야, 너 엄마랑 살고 싶으면 평생 엄마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결혼하기 전에는 멀쩡한 놈인 척 하더니만 다 연기였니? 진짜 엄마 그놈의 엄마 소리 좀 그만해. 마마보이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거 네 돈으로 네 엄마 챙기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 앞으로는 난 네 아내 아니니까 나한테 헛소리 하지 말고 끝내.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저는 바로 짐을 싸 친정으로 향했고 그러고서는 이혼 소장을 날렸어요. 이미 부모님께서는 그 전부터 시모의 만행이며 남편의 행동을 다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장모님 장인어른 하면서 매일 찾아가고 전화하며 살뜰했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입을 싹 닫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는 걸 보고서는 부모님께서도 그럴 줄 알았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시모와 남편이 저희 집을 찾아왔었어요. 아니 사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게 철이 없다고 하면 부모로서 올바르게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휙하니 친정에 가버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 사돈댁 탓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딸아이가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데 혼은 안 내시고 그렇게 안고 계시다니요. 맞아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거는 저랑 은정 씨랑 같이 해결해야 할 일인데 자기 할 말만 쏙 하고 그냥 가버리니 제가 어떻게 해보질 못했어요. 그나마 친정에 갔다고 해서 장모님 장인어른께 혼나고 다시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은정 씨가 저렇게 철이 없을 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네, 나한테 찾아와 결혼할 때 뭐라고 했나? 우리 은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고 마음고생 안 시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놓고서는 결혼 1년도 안 돼서 이게 뭔가? 그간 우리 집에 인사 한번 전화 한번 안 해도 그래 둘이서만 잘 살면 되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 자네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혼집에 제 집 드나들듯 하지 않았어? 자네가 하는 거랑 우리 애가 했던 거랑 비교를 좀 해보게. 자네는 우리 집 쳐다도 안 보면서 우리 애는 매일매일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거야? 사돈어른, 사이랑 며느리는 다르죠. 어떻게 사이랑 며느리랑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교양 없는 집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우리 아들이야 사이니까 명절에만 가면 되지만 며느리는 시댁종으로 들어왔는데 목숨 다할 때까지 시댁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돈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라고 해서 사돈 혼자 고생하시면서 자식 키우신 거 저희 다 이해했습니다. 그만큼 애틋하고 소중한 아들이시겠지만 저희 딸도 저희한테 그만큼 소중하고 애틋한 딸이에요. 우리 딸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 어떻게든 막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자네도 이제 내 사이 아니네.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도 말게나.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쏟아부었던 시모와 남편은 별 소득 없이 돌아갔고 저는 철저하게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소식은 시모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가 아닌 월세였다는 점이었어요. 그간 월세살이를 하고 있던 시모는 신혼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두 사람이 그렇게 짜고 행동을 했던 것이었죠. 신혼집을 준비할 때 남편의 지분은 없었고
저의 돈과 친정 도움을 통해서 마련을 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남편은 아무런 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원치 않은 합가를 요구했던 두 사람에게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죠. 그렇게 전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고, 나중에 들어보니 두 사람은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매일매일 다투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틋하던 두 사람도 막상 좁은 집에 매일 지내다 보니 서로 맞지 않았던 거죠. 부모님께서는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라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정말 부모라면 모든 걸 간섭하는 게 아니라 제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는 문제가 생겼고, 결국 점점 쌓여만 가던 안 좋은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남편은 애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아졌고, 남편도 저희 부모님에 대한 요구들에 대해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친정에 가는 것도 두려웠고, 남편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일부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피하려 하자 부모님도 나중엔 눈치를 채셨는지 일부러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최근 들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희들 지금 일부러 피하는 거니? 집안 행사가 있어서 얼굴 좀 보자고만 하면 다른 이유를 대면서 오질 않고 있잖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우리는 눈치가 없는 줄 알아? 뭐가 불만이길래 오지 않으려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 얼굴 안 볼 이유가 딱히 없잖니. 이유가 없다고요? 그동안 이희가 저와 결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은 줄 알아요? 엄마야말로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얼굴 볼 때마다 돈 말곤 할 말이 없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용돈 부족하다면서 등골 빼먹은 게 한두 번이냐고요. 이러려고 저를 이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저희가 왜 찾아뵙지 않겠어요? 저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각각 통장을 내미시더니 내년에 결혼기념일로 여행 가고 싶다며 이 사람에게 적금을 들어야겠다고 눈치 주셨잖아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희가 은행도 아닌데 왜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여행 가는 것까지 챙겨드려야 하죠? 통장을 얼굴 앞에 내밀면서 아빠 통장에 200만 원, 엄마 통장에 100만 원 매달 입금하라면서 생활비는 또 따로 요구하셨잖아요. 이희가 저와 결혼하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빠, 엄마 돈줄 마르지 않게 힘들게 일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같다며 평생 돈만 바치다가 떠날 것 같다고 했어요. 생활비도 적지 않게 드리고 있는데 뭐든 적당히 하셔야죠. 그때부터 너무 큰 실망을 해서 한동안 찾아뵙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시더니 이젠 이 사람 돈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실 작정이세요? 앞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곤 드리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고 앞으로 아이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아빠 엄마 사치 부리는데 더 이상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가 그이 눈치 좀 안 보게 해주세요. 네? 뭘 얼마나 받아먹었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그동안 어떻게 키워줬는데 그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 딸을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들 아니냐?
다른 집안들은 사이가 알아서 신경 써준다더만. 통장을 내밀었을 때의 우리 입장은 조금이라도 생각해봤어? 오죽했으면 너희들한테 손을 벌렸겠냐고.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올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마. 힘들게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만. 결혼하고 나서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으려는 딸도 문제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오서방한테도 너무 크게 실망을 했네.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알았고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 테니 잘 먹고 잘 살아라. 늙으면 세상 떠야지. 너희들한테 괜히 피해만 줘서 미안하다. 뭐하고 있어? 당신도 이제 그만 일어나. 우리는 자식들에게 짐만 될 뿐이야. 부모님은 저희 부부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셨고 상황이 정말 난감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분명 잘못은 부모님이 하셨는데 저희를 미안하게 만들게끔 상황을 조성하고 있었죠. 남편은 이미 저희 부모님께 실망을 너무 크게 해서 그런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기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현관문을 나서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서둘러 잡아주길 원하고 계시는 듯 보였지만 남편과 저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결국 엄마는 저희를 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연기까지 했는데도 붙잡으려 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신 거였죠. 결국 참고 있던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네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나는 동안 저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갈취하셨는지 아세요? 그 돈 안 쓰고 모으셨으면 변두리에 있는 집 한 채는 사셨을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장인 장모님께서 얼굴 좀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좀 준비하라는 말 아니신가요? 혜경이를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것도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두 분은 저희만 보면 돈 얘기만 꺼내시는데 제가 가고 싶겠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금전적인 지원은 일절 없을 테니 알아서 살아 가십시오. 오서방, 자네 지금 우리를 굶길 작정이야?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어? 우리 나이에 일자리도 못 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생활비까지 끊어내겠다고? 나도 이렇게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럼 내 딸은 다시 되돌려 받겠네. 내가 자네한테 내 딸을 넘긴 이유는 앞으로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 큰맘 먹고 넘겨준 건데 꼴랑 5년 받아먹었다고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불만을 털어놔? 자네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안은 혜경이가 벌어오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하고 있었어. 덕분에 내가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지. 엄마 아빠가 돈 좀 모을라 치면 뺏어가고 없는 이유 만들어서 다 털어갔잖아. 지금까지 네가 병치레 안 하고 자라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가 괜히 너한테 투자한 줄 알아? 최대한 부유한 집안에 보내려고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려? 둘이 달이 나준 게 누구 덕분이야?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시간을 쏟아붓지 않았다면 둘은 선자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힘들게 만들어준 인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이제 와서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인연을 끊겠다고?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사돈 분들 여기로 오시라고 전해드려라. 그냥 말 나온 김에 이혼까지 절차 밟고 여기서 인연 마무리 짓자고. 뭐해?
사돈어른한테 전화하래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빠가 뭔데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라 마라 하세요? 선자리 봐준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한 거라고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다면 결혼까지 생각했겠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부부의 연을 맺은 저희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시부모님 불러서 양가 집안 난장판 만들려고요? 이런 걸로 저희를 겁줘서 돈을 주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만드시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저희 집에서 빨리 나가주세요. 부모님과 남편은 쉬지 않고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점점 격해진 감정 싸움은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가족 모두가 인터폰에 비친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석고처럼 굳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밖에 시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참에 잘 됐다면서 현관문을 활짝 여셨고 아빠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양손에는 마트에서 장을 봐오셨는지 과일들과 여러 가지 야채들을 들고 계셨던 걸 떨어뜨리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셨네요. 시부는 남편과 아빠를 보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셨고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급하게 남편과 아빠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고 아주 짧게 정적이 흐르더니 시부는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하셨네요. 결국 저희가 느끼고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심각하게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지금 애들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빨대를 꼽으면 되겠어요? 아들, 너는 5년 동안 이런 일을 혼자 삭히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미리 얘기를 했으면 엄마 아빠가 도와줬을 거 아니니? 사부인, 저희도 제 아들 막 키운 거 아니에요.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우는 데만 수억이 들었다고요. 이런 능력 있는 제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셨으면 당신 딸의 인생길이 앞으로 걱정 없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똑같이 힘들게 자식 키워왔으면서 돈을 팔아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사돈분들께서 제 아들에게 했던 행동들처럼 해야 되겠네요. 능력 있는 제 아들 데려가셨으니 그만큼 저희도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5년 동안 받아가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저희도 딱 2배 올려 받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몰래 제 아들에게 받아가신 돈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던지 아니면 이혼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 한국에서 손가락 꼽히는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든 받아낼 테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배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5년 동안 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2배라뇨? 그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요?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그냥 서운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진심인데 어떡하죠? 왜 사돈분들은 내 아들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셨으면서 저희 집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받으신 금액의 2배를 주시던지 아니면 법적인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분위기를 순식간에 압도하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자 당황하셨는지 금세 꼬리를 내리셨어요.
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받았던 돈들은 전부 다 소모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받은 금액의 2배를 요구하셨을 때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시모가 내민 조건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면 2번 다시 자식들 앞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신 채 결국 돌아가셨네요. 시모는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셨고 남편이 시모를 부축해 들여 소파에 앉혀 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해진 집안에서 저는 힘겹게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리곤 앞으로 또다시 있을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설명을 해 주셨네요.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바로 연락을 줘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은 아들 네가 잘못한 거야. 사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사돈분들이 요구한 걸 무턱대고 계속해서 들어줬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한 거란다. 우리가 오늘 오지 않았다면 분명 더 큰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겠지. 앞으로 어떻게 사돈분들을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겠지만 그건 둘째고 무슨 일이 있건 절대로 금전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겠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할 테고 다른 계획을 세울 게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무조건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주고 도움을 요청해라.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야. 시부모님의 말씀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또다시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한참 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가 돌아가신 뒤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고 부모님께 연락 한 통 온 적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돈이 다 떨어져서 도와달라는 연락일까봐 받지 않았는데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확인하는 순간 다시 걸려온 엄마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엄마는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일을 어쩌면 좋니? 너희 아빠가 글쎄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했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지금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신다. 돈은 다 떨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너무 큰 걱정이다. 잠깐 집에 좀 들려줄 수 있겠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허리를 다쳐요? 혹시 생활비 받으시려고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너희 아빠가 지금 입원할 병원비도 없어서 누워만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괜히 오서방에게 말해서 일을 더 키우지 말고 너만 조용히 집에 와서 아빠 상태만 보고 다시 돌아가라. 나도 조용히 일 처리하고 싶다. 그날이 남편 월차라 서로 계획해서 쉬고 있던 날이었는데 엄마와 제가 통화하는 걸 옆에서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의 목소리를 듣곤 크게 동요되지 않았고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면서 친정에 가는 걸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말을 듣고 일단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워낙 생각을 알 수 없는 부모님이라 또다시 무슨 계획을 세우실지 몰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엄마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오지 않더니
남편과 제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부모님께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잠깐 멈칫하고 있던 도중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움직였어요. 아빠는 힘겨운 모습으로 휠체어에 몸을 싣고 계셨고 엄마는 아빠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잡고 계셨죠. 저희 부부가 부모님을 무시한 채 들어가려 하자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엄마 앞으로 다가가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거짓말도 적당히 하셔야죠. 이젠 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오서방,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자네 장인 상태를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 허리를 크게 다치셨다는 분이 정상적으로 앉아 계신 것도 힘든데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차에서 어떻게 내리셔서 휠체어에 몸을 실을 수 있으셨죠? 더군다나 장인어른 허리가 상당히 꼿꼿이 서 계신데요. 보통 허리를 다치면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계속 누워 있으려 하는데 장인어른께서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모습이 상당히 편안해 보이시네요. 여기에서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허리에 문제가 없으시면 그땐 또 무슨 변명을 하실 건데요? 갑자기 기적처럼 허리가 멀쩡해졌다고 하시게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혜경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래, 연기 좀 했다. 이렇게라도 해서 생활비 좀 받아 먹으려고 그런 건데 대충 눈치챘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나? 나 같으면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생활비 지어줬겠네. 혜경아, 지금 엄마 아빠가 생활이 많이 궁핍해졌다. 한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니? 정말 엄마 아빠랑 인연 끊을 생각은 아니지? 차라리 인연을 끊는 게 훨씬 낫겠어요. 저는 엄마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요. 정말 사람 질리게 하시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이 제일 실망한 날이에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지금까지 엄마한테 시달리며 살아온 세월들이 이제 너무 지쳤어요. 저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엄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달려드셨고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남편은 난리치는 엄마를 막아섰고 저도 남편 뒤에서 몸을 숨겨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휠체어에 손을 떼게 되면서 언덕에 있던 저희 집에서 아랫길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아빠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이 됐는지 휠체어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다급하게 부르는 아빠의 목소리에 그걸 본 엄마가 아빠를 향해 급하게 쫓아갔고 저희도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도 휠체어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빨라진 휠체어를 먼저 붙잡은 엄마가 제어를 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데 온 힘을 다해 그 뒤를 뛰어간 남편이 엄마의 옷깃을 잡았고 힘겹게 휠체어를 멈추려던 순간 옆에서 달려오는 트럭과 부딪히게 되면서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미동조차 없었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사고가 난 현장으로 뛰어갔는데 차마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모습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와서 부모님과 남편을 응급실로 데려갔고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이 소식을 접하시게 된 시부모님께서 수술실로 달려오시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저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부모님과 남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시길래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드렸고 시모는 충격적인 상황이 닥친 거에 대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의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머리에는 문제가 없어서 다리와 팔에 골절상을 입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지는 남편을 보며 오열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충격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 또한 맨정신이 아니었지만 한순간에 잃게 된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네요.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의 첫마디는 저희 부모님의 생사를 물어보는 거였고 시모가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자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생활비를 그냥 지어드렸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눈물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며 남편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어리석은 행동이 불러온 사고라고 남편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과거의 일들을 되돌려보니 상당히 많은 추억들이 머릿속에 스쳤는데 대부분 좋았던 기억보다 안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부모님의 욕심이 불러온 화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남편의 몸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건 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부모님의 유골함을 건네받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납골당에 두어도 찾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을 저렇게 만들고 떠나신 분들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남자가 저에게 걸어오더군요. 제가 부모님의 유골함을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에 안치할 건지 정해지지 않았냐며 시설도 좋고 관리 또한 신경 써서 해준다며 두 분 합해서 최고급으로 해주겠다고 얘기하길래 납골당에 안치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자 영업사원이 3천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제가 들고 있던 유골함을 빼서 들더니 죽어서도 사이등골 빼는 3천짜리 납골당에 뭐하러 두냐며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리쳤고 순식간에 부모님의 유골함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세상 떠나서까지 자식들 돈줄 빨아먹게 생겼다며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깨진 유골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저에게 유골함을 뺏어 들었을 때 부모님 소지품들도 납골당에 진열을 하려고 함께 들고 있던 소지품들까지 전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그런데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시모가 굳어져 버린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쥐어든 채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길래 저는 그런 모습에 당황을 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돌려 세우시더니 옷깃을 풀어 헤쳤고 무언가를 찾으시는 듯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시모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해서는 뭐 하시는 거냐고 뿌리치려 했지만 시모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옷깃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저를 덥석 안으시면서 오열을 하셨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이 사진 속의 장소에 사돈분들 말고 옆에 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예전에 나와 결혼을 했던 전 남편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출산을 했을 때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안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그 사람의 집안에서 나를 격하게 반대를 했고 나는 너를 지키려 했지만 어느 날 잠깐 잠이 들었을 때 그때 그 집안 사람들이 너를 어디론가 데려간 거야. 정말 미친 듯이 찾으려 했지만 자기들도 아무것도 모른다며 끝까지 발뺌을 했고 너를 몇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 보내야만 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기 위해 여러 기간을 돌아다녔지만 너에 대한 존재를 들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 속에 돌아가신 사돈분들이 내 딸이 너를 안고 있고 그 옆에 지금은 생사조차 할 수 없는 너의 친부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면 이건 분명 그때 당시 너를 사돈분들께 넘겨준 것 같구나. 그리고 무언가 거래가 있었겠지. 그래서 내가 급하게 내 딸인 걸 확인해 보려고 옷깃을 내린 거였다. 날개뼈 쪽에 검은 반점이 있었거든. 그런데 혜경이 너도 날개뼈 쪽에 손톱만한 검은 반점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 충격적인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시모의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버티기 힘든데 눈앞에 저를 보며 오열을 하고 계신 시모가 제 친엄마라는 사실은 더욱더 큰 충격이었죠. 시부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시모가 한평생 저를 찾지 못해 힘들어 했었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제 손을 잡아 주셨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시부도 그때 당시 전 부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돌봐야 했었는데 쩔쩔매고 있는 시부를 보고 지나가던 시모가 도와주게 되었고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도움을 주고받다가 재혼을 하게 되신 거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는지 믿을 수가 없었고 그제서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그동안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막대하셨고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셨던 모든 것들이 본인들 편하자고 저를 이용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바닥에 널브러진 부모의 죄를 쓸어 담아 공동으로 처리하는 곳에 바로 처리를 하게 되었네요. 저에게 너무 큰 배신이었고 저를 키워준 돌아가신 부모는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말대로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시모의 친딸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남편은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믿을 수 없는 현실들에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살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었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식간에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평안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